안녕하세요. 정성경입니다. 자, 교육통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이 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우리 교재는 196페이지, 섹션 14번째 것, 그리고 216페이지, 섹션 15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는 차이를 검증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T 검증을 활용하는데, 이 T 검증을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일표본,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SPS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실습 파일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1번 변수 입력 예제, 그리고 4번과 5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달아놨으니까 1번 변수 입력 예제를 가지고는 1표본 차이 검증을 할 거고, 4번과 5번을 가지고 대응표본 T 검정과 그리고 독립표본 T 검정을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4번, 5번 파일을 오픈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개의 참고 논문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곽혜연 선생님과 전유현 교수님의 학회지에서 차이 검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는지, 그리고 통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유아 교사가 인식한 바깥놀이 운영의 장애 요인과 교사의 역할 및 영역별 활동 운영 수준을 분석을 하겠다 라고 하는 논문에서 통계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 방법에서는 빈도 분석을 사용을 해서 연구 대상들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학습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유아 교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바깥놀이 운영의 장애 요인과 교사의 역할이나 영역별 활동 운영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러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자, 차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은 초점을 두세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교직 경력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학력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기관 평가를 참여한 여부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차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교직 경력 같은 경우는 5가지로 나눠지죠. 1년 미만인지 7년 이상까지인지. 그런데 기관 참여 여부는 2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T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T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집단이 2개일 때 보통 차이 검증을 해요. T 검증은. 자,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헷갈리시니까 T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이 2개일 때. 자, 예를 들면 언제 있을까요? 남녀의 차이. 그렇죠? 만약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그 다음에 뭐뭐뭐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집단하고 있는 집단과 뭐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집단,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을 비교하고 싶을 때 이 T검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논문에서 봤을 때도 기관 평가 참여 여부의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눠지니까 이런 경우는 T검정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PDF 7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걸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T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따가 독립표본 T검정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T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를 보고 싶은데 집단이 두 개일 때 보는 거예요. 두 개. T검증. 자, 그러면 이러한 T검정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표본 T검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단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도구는 지난 시간에 모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자료 분석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SP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크롬바흐 알파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일반적인 배경 분석은 빈도 분석을 실시를 했고,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느냐. 유아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검정을 했고, F검정을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T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차이검증에는 또 다른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F검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F검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차이검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T검증이 있고 F검증이 있는데, 집단이 2개일 때는 T검증을 하고 집단이 3개 이상일 때는 F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검증은 집단이 2개일 때였으니까 이렇게 남녀이거나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뭐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거나 없는 집단이거나, 그러면 F검증은 뭘까요? 이것을 제외한 집단이 3개 이상으로 나뉘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집단이 A, B,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F검증을 해야 되겠죠. A, B, C, D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면 이때도 F검증을 하는 거예요. 7개가 있든 8가지가 있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이 배경 변인에 있었던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가지고 뭐뭐에 차이 검증을 한다면 근무기관으로는 그렇죠, F검증을 해야겠죠. 차이를 보고 싶을 때 교직 경력으로도 F검증을 하는 거고, 담당 학급으로도 다 F검증을 하고, 마지막 거 하나, 기관평가 참여 여부를 가지고 T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자는 바로 차이검증을 보기 위해서 바로 T검증과 F검증 2개를 실시한다고 논문에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수준을 보고 싶겠죠. 장애요인의 수준, 뭐 계획 및 실시 수준, 영역별 운영 수준 등 이런 수준을 볼 때는 기술 통계 분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자는 오늘 수업까지만 잘 들었으면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양적 연구의 통계 기법은 SPSS의 아주 작은 기능만 활용을 해도 논문을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통계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통계 어렵죠. 쉽진 않아요. 아주 고급 통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몇 가지의 통계 방법만 알아도 논문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한 SPSS의 기능은 빈도 분석, 크롬바흐 알파를 추출했던 신뢰도 분석,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기술 통계, 오늘 공부하시길 T검정, 다음 시간에 공부할 F검정만 가지고 논문이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연구 결과에서 기술 통계를 가지고는 그럼 어떤 결과들이 제시가 되었냐. 자, 유아교사가 인식한 바깥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이런 문항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면 끝났어요. 그럼 이런 기술 통계에서는 제일 높았던 문항, 그 중에서 그리고 제일 낮게 해석된 문항, 이 정도를 이렇게 해석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구자는 뭘 보고 싶었냐면 과연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F검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기술 통계를 가지고 제시를 했고 또 기관 유형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T검정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아교사의 바깥놀이 운영시 교사의 역할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기관 유형으로 봤을 때는 F검정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 개니까 F검정을 했겠죠. 그런데 기관평가 참여 여부, 요 부분은 지금 T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F하고 T를 같이 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고 이 지금 부분이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이 노란색 부분이 T검정을 한 거예요. T검정. 왜? 집단이 두 개예요.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자, 그다음 다른 부분에서도 T검정을 한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선 T검정 한 번 사용해서 정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 T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이 두 개일 때 활용하는 거예요. 논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논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 통계, 빈도 분석, 크롬바 알파, 신뢰도 계수 추출하는 거 T검정 한 번 했고 F검정 한 거 가지고 논문이 쓰여진 거예요. 차이까지만 알고도. 자, 그러면 실제 이 차이 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제가 간단히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했다면 제가 그 제 거 자료를 인쇄를 해서 교재화 했을 텐데 부득이하게 지금 온라인 강의라서 외부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재나 제가 정리하는 자료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이론 공부를 하고 SPS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SPSS를 잘하려고 한다면 제가 SPS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막 작업하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부터 T검정을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1초, 한 2초 분석. 그 다음에 나는
차이 검증을 할 거니까 평균을 비교할 거니까 이 중에서 1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보이시죠? 그 중에 아무거나 눌러서 나는 성별을 가지고 공감적 관심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이 기능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배운다는 거는 버튼 한 5개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능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이론 공부에 꼭 충실하셔야 돼요. 자, 그럼 T검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느냐? 두 독립표본 집단에, 두 독립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PSS에서 T검증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클릭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T검정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 나는 분석을 할 건데 평균을 비교할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T검정은 두 독립 집단, 독립 표본에 의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독립 표본이니까 반드시 이 독립 변수의 조건은 명명척도로 이루어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냐, 여자냐, 뭐뭐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평균을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양적인 변수여야 돼요. 만약에 독립 변수도 명명 척도이고 종속 변수가 평균을 가질 수 없는 데이터라면 절대로 T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T검정의 정의는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두 개의 집단 사이에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평균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T검정을 위한 가설은 독립변수에 대해서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검정을 위한 가설이에요. 자, 그럼 T검정은 크게 1표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검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표본,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이 있어요. 1표본 T검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OECD의 땡땡 지수와 비교하거나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의 평균 키, 전체 평균 소득 이렇게 해서 기준값, 기존 연구에서 증명된 아주 공인된 기준값을 가지고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가장 첫 번째 배울 거는 바로 1표본 T검정 분석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1표본 T검정은 어떤 연구 상황에서 진행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만 17세, 보통 성장이 거의 끝났다,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한 학생들에게 성장 강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체형을 교정한다거나, 즉 자세를 교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을 해서 키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만 17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60.1이었어요. 그런데 이 6개월간 진행했더니 160.1에 해당하는 평균 신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기 위해서 1표본 T검정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더니 이 조사에 참여한 여학생의 신장은, 자, 이게 1표본 값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신장 수준과 차이가 없다, 아니면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니까 값이 하나밖에 없겠죠. 조사에 참여한 여학생의 신장은 여러 명의 값을 가지고 평균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1표본 T검정이에요. 1표본 T검정.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준값 바로 160.1이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표본 T검정을 SPSS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1번 변수 입력 예제를 열어봅니다. 자,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1번 변수 입력 예제를 열어보세요. 변수 입력 예제를 열면 자, 값 중에 맨 아래쪽에 13번 라인에 자, 우리가 데이터 말고 변수 보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데이터 보기 말고 변수 보기를 클릭하면 여기 신장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신장.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데이터 보기에서 신장 값을 이렇게 봤더니 30명의 키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30명의 키가.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의 평균 신장과 대한민국 평균 신장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차이 검증을 할 거니까 분석을 눌러야겠죠. 분석을 누르면 평균을 비교한다 그랬죠. 자, 평균을 비교를 클릭을 하면 우리는 지금 한 개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니까 1표본 T 검정이라는 값이 보이시나요? 잘하셨어요. 1표본 T 검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조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화면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 검정 변수 나는 지금 신장을 분석하고 싶죠?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기준값은 뭐였어요? 160.1이었어요. 여기 검정값 작은 박스에 160.1을 적어주면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들 1표본 아니요, 죄송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표본 T검증을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변수 입력 예제를 오픈을 합니다. 나는 지금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비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평균 신장 160.1하고 내가 조사한 여학생들 30명의 키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석 중에 5번째에 있는 평균 비교를 클릭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방금 얘기했던 대한민국 대표 키, 평균 키 한 개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니까 1표본 T 검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표본 T 검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서브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보기 좋게 넓적하게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나는 분석할 게 신장이에요. 신장. 왼쪽에 있는 박스에서 신장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검정 값에 텍스트 박스가 있죠. 이 텍스트 박스에 대표 숫자 160.1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혹시 졸리실까봐 저희 집에 있는 보조 출연자들이 잠시 출연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논문의 결과는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자, 로그, 제목, 노트 이런 값들은 다 잘라내기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1표본 통계량과 1표본 검정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부터 1표본 T검정을 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SPSS 화면을 똑같이 캡처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1표본 통계량에서 내가 30명의 평균 키는 163.7로 측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값을 주었던 검정값은 160.1입니다. 그러면 160.1보다 실험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키가 163.7로 약 3.6cm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더 크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논문에 표시를 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단일 표본 T검정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사례 수는 30명이고 검사에 참여했던 30명의 평균 키는 163.7이고 표준 편차는 8.490이에요. 이 수치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163.7, 8.489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 T검정을 했기 때문에 T값을 찾아와야 돼요. T값을. 이 T값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SPSS 화면을 보고 계시면 T값은 2.323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T값이 제시가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의확률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유의확률 있죠? 0.027. 95%의 신뢰 구간에서 0.027이니까 0.05보다 작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P값은 0.05보다 작습니다. 0.05보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성장 프로그램 참여 여학생의 평균 키는 163.7이다. 단일 표본 T검정 1표본 T검정 결과 T는 80.7이고 P는 0.0. 여기 여러분들 미안해요. 오타가 있네요. T는 2.323인데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이 T는 여기 있는 T 2.323을 가지고 와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틀린 거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2.323 2.323 값을 가지고 P는 0.0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평균 신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 제가 지금 이 문장에서 틀린 거 고쳐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가지고 분석을 반드시 단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T 검증을 했을 때 T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T 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이렇게 이탈릭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P도 이탈릭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63.7로 측정된 이 평균값은 평균 신장과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다. 뭐 차이가 있었다. 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단일 표본 T검정 결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보셨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는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은 자, 우리 교재에 독립표본 T검정은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자, 독립표본 T검정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제가 드렸던 논문 중에 자, 독립표본 T검정은 각기 다른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T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등분사안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은 99명이고 B라는 집단은 1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T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아교사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분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표본의 집단이 서로 등분산을 가정하고 규모가 서로 비슷할 때 분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번 파일을 열어주시냐면 5번 파일을 열어줍니다. 5번 파일 차이 검정 예제 이렇게 5번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먼저 설명 듣고 프로그램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연구 상황이냐? 독립표본 T 검정은. 자, 5번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이 6개 학습 수용성, 지속성, 자원 활용성, 과정 관리, 결과 평가, 학습 상황, 장애 요인 극복 이렇게 6개의 하위 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은 과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나? 자, V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성별이에요. 그래서 값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3개 이상의 값들을 갖고 있어요. 회사 설립 형태는 법인과 개인 이렇게 2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값을 보고 T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성별하고 회사 설립 형태만 T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3개 이상이니까 F검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죠.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몇 명씩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다 배웠다 그래서 매번 그거 하나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다시 제가 빈도 분석을 했습니다. 너무 빨랐죠? 미안해요. 분석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량 클릭하시고 빈도 분석을 클릭을 해서 V1부터 V10까지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배경 변인이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빈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죠? 그렇죠. 총 538명의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남자는 321명, 여자는 217명.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제가 수업용으로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령을 살펴볼까요? 20대 100명, 30대 300명, 40대도 100명대, 50대도 8명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0대가 8명밖에 없으면 20대, 30대, 40대는 뭐 100명, 300명, 100명, 119명이니까 괜찮은데 50대 8명이 이 100명 수준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변수 바꾸기를 이용을 해서
무얼 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하나만 바꿔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50대 8명을 이 40대 밑으로 넣어가지고 40대 이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하나만 할게요. 20대에서 지금 60대도 있었지만 없죠. 그럼 60대 이상도 5번이라는 거에 60대 이상 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대라고 있는 거를 제가 40대 이상으로 텍스트를 바꾸고 변경을 하고 이 4번 있는 50대 8명을 3번으로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뭘 바꿔줘야겠어요? 지금 60대는 5번은 없으니까 5번은 나중에 제거하면 되고 4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3번 밑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번, 2번, 3번 이건 값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40대 이상으로 수정하고 4번과 5번을 모두 삭제시켜버리고 변수값을 바꾼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해주느냐.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역코딩을 하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 변수를 바꾸는 거를 역코딩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연령이 있었죠? 연령을 보내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을 해서 1번은 그대로 1번으로 가요. 2번은 그대로 2번으로 가요. 3번도 그대로 3번으로 가요. 그런데 4번을 3번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50대 8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코딩이 3번으로 바뀌니까 40대 이상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이럴 때도 이 변수 코딩 변경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계속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자 1번은 1번으로 2번은 2번 3번은 3번 4번은 3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빈도 분석에서 연령만 한번 해볼까요? 연령만. 자, 이렇게 바뀌었더니 538명 그대로 있고 20대 100명, 30대 311명 똑같이 있고 40대는 127명으로 늘었죠.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왜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50대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학력을 보니까 전문학사 124명, 학사 267명, 석사 36명, 석사 과정, 석사, 박사, 응답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여기 36명 백사 6, 이 사람들도 하나로 뭉쳐버리면 되겠죠. 석사 과정 이상으로 하든지.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과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학사나 석사 과정은 결국은 학사예요. 그지 않아요? 여기 지금 박사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이제. 왜 복잡하냐? 여기 보면 1번이 고졸, 1번이 고졸, 2번이 전문학사, 3번이 학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번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1번은 그대로 1번으로 보내고 2번은 그대로 2번으로 보내고 3번도 그대로 3번으로 보내는데 자 4번을 3번으로 보내요. 그러면 3번과 얘네들이 이제 학사로 정리가 되겠죠. 학사. 얘도 석사 과정인데 결론은 학사예요. 그리고 5번이 있었죠. 5번을 뭘로 바꾸냐? 4번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미 3번과 4번이 바뀌었으니까 이 4는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5를 4로 바꿔서 석사 이상으로 바꿔주고 6도 4번으로 바꿔주고 7도 4번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 변수는 고졸,
전문학사, 학사. 그런데 여기에는 값이 없음이잖아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제가 설문지를 했을 때는 7개의 변인이 있었어요. 고졸이십니까? 전문학사입니까? 학사입니까? 석사과정입니까? 석사입니까? 박사과정입니까? 박사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석사 논문을 써보면 자기가 석사 과정이니까 되게 중요해. 저도 이게 박사 논문 쓸 때니까 내가 박사 과정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사 과정이냐, 석사냐, 박사 과정이냐, 박사냐 되게 막 물어요. 근데 과정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석사면 석사고 박사면 박사고 학사면 학사지. 학사 과정이세요? 박사 과정이세요? 석사 과정이세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물어볼 때는 그냥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깔끔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문학사 오케이, 학사 오케이, 석사 이상 오케이. 내가 설문지를 만들 때는 7개로 물어봤지만 실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3가지밖에 필요가 없었어요.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이렇게.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바꿔주셔야겠어요? 그렇죠. 변수 바꾸기를 통해서 값을 바꿔주고 여기 있었던 값 부분을 모두 수정을 해줘요. 박사도 지우고 박사 과정도 지우고 석사도 지우고 석사 과정, 석사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고졸은 없잖아요. 제거해주고 교수님 이거 일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데이터 자체에 일이 없으니까 2, 3, 4를 가지고 얘가 전문학사인지 학사인지 석사 이상인지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준 다음에 분석에 가서 변환에 가서 같은 변수로 코딩을 해요. 그래서 학력을 보내요.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제거 지금 하고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 써놓은 거 있죠? 여기. 1은 그대로 1. 1은 그대로 1. 1은 그대로 1 추가. 2는 그대로 2 추가. 3은 그대로 3 추가. 4는 3으로 바꾸고 5, 6, 7은 모두 4로 바꿔요. 추가. 6도 4로 바꾸고 7도 4로 바꾸고 계속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변수가 바뀌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빈도 분석에서 학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응답한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명은 대답 안 한 거예요. 나 내 학벌을 당신이 왜 물어봐? 나 대답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4명, 303명, 110명으로 배경 변이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F 검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자, 이제 일단 독립표본 T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변수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을 할 수 있는 변수는 뭐와 뭐다? 그쵸. 성별과 회사 설립 형태를 가지고 독립표본 T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독립표본 T검정을 할 건데 남녀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분석이죠. 아까 1표본 T검정 할 거랑 똑같아요. 분석에 들어가셔서 평균을 비교하고 싶지요. 똑같아요. 평균 비교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1표본 T검정 바로 밑에 독립표본 T검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SPS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시지만 우리 여기 있는 변환하고 분석 2개밖에 안 눌렀거든요. 근데 막 헤매고 계셔. 지금도. 어디를 눌러야 되지? 이거 2개밖에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 변환 눌렀다가 분석 2개밖에 안 눌렀어요. 방황하지 마시고 난 지금 분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 눌러야지. 평균 비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평균 비교 누르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 누르는 거예요. 눌러요. 그랬더니 똑같은 패턴으로 또 작은 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검정 변수는 아까 내가 분석하고 싶은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넣고 집단 변수에는 무엇을 넣어주냐? 제가 아까 T검증 할 수 있는 거 지금 옆에 T라고 되어 있는 성별하고 회사 설립 형태만 넣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넣었어요. 그런데 T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보내면 절대 여기 확인이 안 떠요. 절대 안 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단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집단 1은 1이고 집단 2는 2예요. 라고 클릭을 해주면 남자는 1, 여자는 2니까 계속 클릭을 해주면 확인 눌러주면 T검정이 됐어요. 어떠세요? 보는 거는 아까 자, 보는 거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독립표본 T검정을 할게요. 자, 독립표본 T검정은 남자는 321명, 평균은 3.4, 여자는 217명, 평균은 3.5, 여자가 한 0.1 정도 높은데 이거 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자, 다시 제가 한글로 편집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클릭을 하시고 자, 집단 변수 1, 2에서 집단 정의를 클릭하신 다음에 1과 2를 꼭 넣어 주셔야지만 이 확인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는 321명, 여자는 217명, 평균 3.4,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논문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논문에서 통계 프로그램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는 거 기억나세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여기에서 자, 여기 XLS보다 XLSX로 출력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엑셀 2007 이상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 정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자 1번 출력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엑셀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논문 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1표본 T검정은 워낙 간단한 편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를 브레이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한글 파일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글 파일을 보면 지금 죄송해요. SPSS 파일을 보면 파일이 너무 여러 가지여서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다시 여러분들 지금 SPSS 파일을 보면 남성, 여성 성별이 있고 몇 명인지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이걸 엑셀로 떨어뜨리시면 논문에 쓰일 내용은 뭐냐. 남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평균, 표준 편차. 노란색 부분. 그리고 등분산을 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T값.
D값하고 P값 요거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값하고 요것만 사용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논문에 쓰느냐? 자, 평균은 소수점 두 자리, 표준 편차는 소수점 세 자리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T값 써주고 P값 써주고 얘는 T고 얘는 P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P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서 가로 열고 P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러면 엑셀에서 편집이 모두 끝났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글에 가지고 가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자기도 학습 역량에서 T와 P를 가지고 한글 이렇게 엑셀에서 성별은 남녀고 요 값 그대로 갖고 와서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한글에 가지고 와서 요렇게 제시를 하시던지 똑같죠? 그리고 아니면 T 옆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던지 이제 이렇게 논문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T값이 마이너스 3.406이에요. 제가 혹시 또 결과값 오타 쳤을지 모르니까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3.406 맞습니다. P값은 0.001. 네. 여러분들이 막연히 봤을 때는 남성의 평균이 3.49, 여성은 3.5이기 때문에 여자가 좀 높네. 그런데 왜 T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냐? 남성이 아까 변인이 1이었죠. 여성이 2였죠. 그래서 앞에서 뒤를 뺐기 때문에 적은 값에서 큰 값을 빼서 이 T가 마이너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마이너스가 탁 보이면 평균을 안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자기도 학습 점수 평균이 더 높구나. 뒤에 있는 변인의 값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P는 0.05보다는 분명히 작고 0.01보다도 작지요. 우리 지난해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별표 세 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보면 이 옆에다가 별표 두 개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별표 두 개는 P가 0.01보다 작다. 별표 하나는 나쁘고 두 개는 뭐 좋고 세 개는 아주 좋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이 유의 확률의 밀도가 세밀함이 더 있는 것이지 사회학 연구에서는 0.05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0.01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별표 두 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기도 학습 역량의 남녀 차이 분석을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했다. 그랬더니 남자는 3.49, 여성은 3.5였다. 그래서 자기도 학습 역량의 남녀 간 차이 분석 결과는 T 값은 마이너스 3.406, P는 0.001로 조사돼서 유의 수준 0.01에서 성별에 따라 역량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냥 단순히 남자는 3.4고 여자는 3.5니까 이건 뭐 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T 검정을 해서 이 P값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정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전문학사하고 학사, 석사 이상 이렇게 3개의 집단으로 7개의 집단을 바꿨죠. 자, 그러면
다시 5번 파일로 넘어가서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다시 합니다. 제가 학력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전문대 전문학사는 124명이고 석사 이상은 110명이었어요. 학사는 303명이고. 자, 그러면 제가 가설을 이렇게 해볼게요. 전문학사와 석사 이상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의 차이는 있는가?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전문학사가 2번이고 석사 이상은 4번이죠. 지금 나는 학사는 비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변수가 3개잖아요.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이것도 독립표본 T검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분석에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걸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변수를 수정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린 거.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여기 지금 오늘 공부했던 이 메모장에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복사해서 우리 학습 자료에다 올려놔요. 눈치채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 하시려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변수 코딩부터 바꿔야겠죠? 기억나세요? 아마 아까 한 35분? 40분 그 타이밍에 했었어요. 대충 흘려드렸던 분들, 이거 나는 못하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변수를 먼저 코딩을 바꿔놓은 다음에 지금 하는 실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석에 가서 다시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거예요. 평균 비교를 할 겁니다.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거예요. 자기도 학습 역량은 그대로 두고 집단 변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연령으로, 학력으로 옮깁니다. 근데 학력은 지금 집단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2번, 3번, 4번으로 3개가 있는데 나는 그중에 집단의 정의에 들어가서 2번과 4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수업에서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독립표본 T검정을 맨날 남녀, 경험이 있냐 없냐, 맨날 변수 코딩을 2개만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값을 내가 바꿔주면 전체 중에 2개씩 내가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똑같지요. 전문학사는 124명, 석사 이상은 110명, 3.40, 3.45 이렇게 해서 P값이 0.166이 나왔으니까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집단 변수를 2와 3끼리 해보고. 자, 그랬더니 전문학사는 3.4, 학사는 3.46. 분명히 학사가 0.46 조금 높은데 유의 확률 0.100 차이가 없다. 결국은 전문학사든 학사든 석사 이상이든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볼까요? 학사와 석사 이상 비교해 볼까요? 3번과 4번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볼게요. 차이 없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자기도 학습 역량은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이 가설이 옳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박사들은 자기도 학습 역량이 뛰어나고 학사는 뭐 못하고 그냥 이거는 공부를 하는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역량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이 논문에서는 학벌로는 역량이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굳이 공부를 길게 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겠죠. 학력 차별이 별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해석의 문제가, 해석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학벌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전문대 나온 사람이랑 대학 나온 사람이랑 석사 이상 나온 사람이 차이가 하나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논문에 어떻게 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차이 검증은. 남자 여자끼리 차이를 봤더니 차이가 없네. 남자와 여자의 분석에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파일 열어보세요. 1번 파일. 남성과 여성의 공감 능력이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분석에서 우리 지금 1번 파일하고 있습니다. 01번. 분석에서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 공감적 관심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1과 2를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확인. 남자 여자는 공감 능력이 차이가 있나? 라고 결과를 봤더니 남자는 3.6, 여자는 3.74. P값을 봤더니 차이가 없네요. 여자는 너무 공감을 하고 남자는 너무 공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데이터에 의한다면.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립표본 T검정은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의 차이를 보려고 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SPSS가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통계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이 통계를 돌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제가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T검정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클릭을 했느냐. 분석 한 번. 사실은 클릭 안 해도 돼. 분석에 클릭하셔가지고 평균 비교에 클릭 안 하고 마우스만 오버하면 바로 독립표본 T검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두 번만 클릭하면 마우스만 갖다 대면 뜨고 하니까 두 번만 클릭하면 독립표본 T검정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클릭 안 했어요. 마우스로 공감적 관심 땡겨서 보내고 굳이 이 화살표를 클릭 안 하고 그냥 마우스로 쫑 하고 땡기고 집단 변수도 성별 여기다 쫑 하고 땡겼어요. 자, 드디어 집단 정의 1 엔터, 2 엔터. 계속 확인. 어떠세요? 실제로는 5번 정도만 눌러도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검정 변수에다 무엇을 넣고 집단 변수에 무엇을 넣고 집단 변수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것이 어려운 거지. 나는 SPSS만 보면 막 살 떨려, 막 손이 떨려,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2달쯤 제 수업을 듣고 나면 별거 아니야. 통계 프로그램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만 누르면 데이터가 던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할 대응표본 T검정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 눌러서 그 밑에 있잖아요. 대응표본 T검정. 이거 누르면 돼요. F검정 분석에 가서 평균 비교 가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누르면 돼요. 이거에서 1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이런 배치 F검정 요거 하나 누르잖아요. 요거 분석에서 평균 비교 하나만 알면 아까 보셨던 곽혜원 선생님의 논문을 다 쓸 수 있다니까요.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이랑 기술 통계하고 척도 분석에서 신뢰도 분석하고 자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2개 알고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 검정하고 이론 배치 분산 분석 F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 알고 척도 분석에서 신뢰도 분석 쉽게 말해서 메뉴 세볼까요?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기술 통계 두 개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대응표본 차원 척도 분석에서 신뢰도 메뉴 5개만 할 줄 알면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컴퓨터가 익숙지 않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익숙하게 못 다룬다고 이게 5개 정도는 공부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수업은 항상 예제 논문을 보여드리고 그 논문에서 쓰였던 통계 분석 방법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스타일의 논문을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논문 분석 방법이 뭐냐라는 건 알면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곽현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 아하라고 아실 수 있어요. SPSS를 이용을 해서 빈도 분석했죠. 한 가지 신뢰도 분석했죠. 그 다음에 기술 통계 했지요. T 검정, F 검정 5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논문을 읽으실 때 불안하고 내가 통계를 다룰 줄 모른다고 막 공포스럽게 보시지 말고 자료 분석 방법을 잘 보면 아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뭐구나 나는 이런 스타일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논문은 또 다른 자료 분석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 수정하는 거 변수를 수정하기 이 변수를 수정하는 거는 어디를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어쩌면 오늘 수업에서 T 검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변수를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먼저 빈도 분석을 해서 각 변인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변인의 하위 항목 수가 너무 적을 경우 변이 항목을 합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같은 변수로 코딩을 바꾸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독립표본 T 검정을 공부를 했지만 이 빈도 분석을 해서 변인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항목을 합쳐 조정하는 거.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할 거고 오늘 본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독립표본 T 검정과 1표본 T 검정까지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표본 T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까지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